네, 잘 보이실까요? 또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오늘 아주 폭풍과 같은 또 이렇게 뜨겁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클로징 세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저희 나이 연구 탐사대 찐팬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일종의 성찰 겸 저희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연구스럽게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자 역량 모델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사대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아시는 것처럼 라이어트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연구하는 연구 창업가들이고요. 그다음에 미션 지향형 연구 플랫폼을 통해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탐사대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그 마음의 진심을 정말로 하고 싶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에 고민했던 부분들 속에서 저희 스스로를 연구 창업가라고 좀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창업하는 동시에 저희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 또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그다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저희 또한 연구자로서 좀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자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가이제 그런 약간 저희가 풀고자 하는 미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연구 창업가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항상 좀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연구 안 하는 연구 조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연구하셔야죠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를 좀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럼 사실은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문제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사실 연구탐사대라는 이 모델 자체가 다 이제 그 자체로 연구가 되는 그런 연구 조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스스로 이제 랩 자이오트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얘기는 저희도 비슷하게 연구 계획과 지금까지 연구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께 조금 더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 연구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 활동들을 진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나온 주제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 사회 문제는 복잡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도, 모호성, 급변성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더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들에서 사회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문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점점 더 문제들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고 변이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문제의 근본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도출하고 그 구조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의식은 결국 여기 이제 한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들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과 이제 연구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느껴질까? 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지식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요. 동시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뭐 펠로우십 등을 통해서 마주했던 많은 연구진 분들께서 해주시는 얘기도 그 문제 자체를 제대로 사회 문제로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연구자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문제 해결은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 문제 해결은 연구자도 부족하다라는 현실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이 적지 않고 연구기관이 적지 않고 대학원과 대학원생이 적지 않은 심지어 연구비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아니 왜 역설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연구와 연구자가 이리 부족할까라는 고민들을 저희가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좀 더 딥하게 보게 됐던 건 결국 연구자 양성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연구 탐사대에서는 연구자 양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드리고자 해요. 네. 제가 한번 그 김하윤 님이라는 연구자분을 한번 상정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런 분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29세의 비영리단체 활동가로서 INFJ의 MBTI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들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영리 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직장에 가고서도 이제 실제로 비영리나 아니면 그런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예 액션이 먼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 그 고민하고 문제 자체의 복잡성을 인지를 하는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절반에 달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행동 지향인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지식 지향, 지적 지향인 분들이 절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 분들이야말로 사회 문제 해결을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잠재 연구자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내가 사회 문제들을 볼 때 더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생산을 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싶어. 그다음에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어 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으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연구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도 많이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고민을 할까라고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학문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실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와 달리 이제 교수님께서 그건 네가 정교수 되고 나서 다 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건 연구가 될 수 없어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연구들로 연구 주제를 막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그건 네가 연구적 사고가 개발이 안 돼서야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듣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과 그다음에 연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아직 연구를 몰라서 아마추어여서 그런가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난 사회 문제 해결에 연구를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결국에는 연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 문제 연구를 하지? 고민들을 하던 중에 그러던 중에 이제 아예 별도로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 몰랐구나라고 하고서 연구 문화에 맞는 연구들을 하던가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것이 커리어 패스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정말 생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자.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연구들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내가 진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연구에 대해서는 정작 연구를 하는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게 되는 현실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발견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떤 고민들을 풀어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보았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학술 연구의 한계였습니다. 네, 학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존의 일종의 약간 기존의 사실을 검증하는 형태에서 아니면 좀 이론적인 측면을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고 대학원이 기본적으로 학술 연구를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학술 연구와 별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연구를 배우고 또 그런 문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현실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원 자체가 사실 이제 학과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학과의 전문 지식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과정들 중에 90% 정도를 다 이제 학과의 전문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나는 기후위기 정책을 공부하고 싶어서 행정학에 갔는데 나는 계속 이제 정부의 조직, 인사, 재무 이런 것만 배우다가 이제 나오게 되고 결국에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대학원 교육 방식 한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또 동시에 사실 이제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연구는 쓸모가 없어라는 게 사실 연구 문화로 굉장히 좀 팽배해져 있고, 근데 그런 측면들이 사실 이제 학계에서는 학계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지식만이 지식이라 할 수 있다라는 엄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학술 공동체에서 필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사회 문제 해결 연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와 도전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 용인되지 않는 연구 문화를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하나의 글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약간 댕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대구 경북 지역 청년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막 준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술 대회에 갔는데 학술 대회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첫 번째, 왜 이 지역을 연구합니까? 라는 지역 연구의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 지역만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는 연구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학술 연구로서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 맞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전체 이제 이런 뭐 청년 여성의 연애와 결혼이란 영역에서 이제 굳이 대구 경북 지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의 독창성이 나오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질문들 자체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들어가지 않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런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자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학술의 문법과 사회 문제 해결랑 지식의 문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문득 마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게 됐을 때 속칭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공계열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원의 인류의 지식에서부터 점 하나를 찍는 과정들과 같이 학문적으로 모르던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의 독창성이 중요하고요. 왜 굳이 이 범위의 연구를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정당성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측면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문법으로서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이트와 팩트들을 잘 정리해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술 연구와의 조금 괴리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연구탐사대를 기획했고, 이제 그런 기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거의 뭐 한 250명에 달하는 대원분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업기관들과의 B2B도 진행을 하고, 관련된 8기수에 걸친 연구원들 부트캠프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산책, 그다음에 연구 탐사대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전은 이제 24주 과정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연구원전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개발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갖게 되었던 이제 일종의 레슨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받았던 큰 현타 중에 하나는 제가 세 가지 현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현타는 나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데 왜 논문을 배우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2차 지원서에서 막 열심히 난 이 사회 문제를 연구할 거예요라고 적으셨는데, 이제 이분들께 자꾸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같은 거였어요.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게 독창성이 있습니까? 선행 연구의 한계에서부터 나온 게 맞습니까? 계속 깎고 깠습니다. 깎고 깎다가 연구 계획서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포함해서 연구 계획서 자체도 진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게 논문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향성들이 너무나 많이 깎이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연구자들, 사용 그 고객분들, 그다음 대원분들의 현타도 있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한 저희 스스로의 현타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만들자고 우린 연구 부트캠프를 만들었는데 왜 끝에 나오는 계획서가 우리는 또다시 이런 약간, 네, 다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낸 지식을 만들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진행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프린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트캠프 과정은 이제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계획서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스프린트라는 과정이 거의 1년에서 2년여 정도의 실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한계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컸던 거는 범용성 있는 말 그대로 제너럴한 연구 훈련이 불가능하냐라는 고민이었고요. 학과별로 너무나 다른 연구 방법론들, 그 다음에 너무나도 다른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난이도 높은 통계학이나 양적 연구에 준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각 연구 주제들이 달라질 때 다 맞추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 연구 관리 프로그램의 형태로 좀 말씀들을 드리는데, 사실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부트캠프에서 연구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연구 계획서로 연구를 하기까지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연구들을 수행할 때 개인기로 수행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꾸 되는 환경들. 그 다음에 그래서 스프린트만으로도 연구를 하실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저희는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자에게 필요한 게 어떤 커뮤니티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8기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명, 거의 뭐 이제 수료생들만 치면 거의 한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수료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150여 명에 가까운 분들과 했는데, 저희가 처음엔 이걸 약간 친목 공동체 같이 좀 더 라이트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연구자분들이 연구들을 해내서 그다음에 그 일상 속에서도 연구를 해냈을 때 진짜 그 연구자가 지치지 않고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한 7, 8월 정도 리뉴얼 기간들을 좀 가졌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계속 고민들을 하다가 이거 안 되나? 이거 역시 대학원이었나? 답은 대학원인가? 여러분 대학원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우린 약간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결국 사실 저희가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는 사실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약간 박스 바깥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9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4개의 선으로 어떻게 모두 연결시킬 거냐라고 했는데 아무리 이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일단 바깥에다가 줄을 그어버리는 순간 이게 통과가 되는 그런 예시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바깥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한 거는 사실 왜 논문 당연히 이제 연구는 논문으로만 했으니까 우리 논문으로 논문 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사회문제 연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포맷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모든 학과들의 방법론들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맞춤형 연구는 어렵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야 사실 사회문제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들이 정말 그걸 다 배워야지 하는 걸까? 막 우리가 무슨 막 저기 구조방정식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 사회문제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학술 방법론을 다 배워야 될까? 그다음에 연구자한테 필요한 커뮤니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연구자가 자기 연구에 대해 연구자로서 존중받고 오늘 이 컨퍼런스처럼 연구자로서 현장과 연구자가 함께 협력하고 또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연구계를 만드는 거야말로 진짜 연구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저희가 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던지게 된 저희의 큰 명제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요. 연구 생태계가 학술 생태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자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게 아닐까라는 결론에 조심스레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미션 지향적인 연구라고 하게 되는 별도의 연구 생태계를 아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걸 지향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 탐사대의 방향성들을 잡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미션 지향형 연구, 미션 오리엔티드 리서치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계속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팩트 포 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미션이 있을 때 이 미션에 필요한 문제 분석, 솔루션, 제도 개선, 지속 관리 등이 있을 때 각각의 파트들에 필요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사회 문제 해결력 R&D 과정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미션 지향형 연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과정들을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나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할 때도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로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작가의 역할. 말 그대로 스토리라인과 시놉시스가 있을 때 거기에 배우들이 붙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그런 연기들과 배역들을 해냄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정말 사회 문제를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연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컨퍼런스에서 등장하셨던 저희 세 분의 연구자분들이 그런 작가로서의 역할들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미션 지향형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술 생태계랑 좀 별개의 측면에서 정말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들을 만드는 지식으로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더 잘 할 수 있어요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사회문제 해결 연구자를 위한 역량 모델, 그다음에 연구자 양성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서 내용들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된 거는 이제 역량 중심의 훈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역량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어떤 그 직무들을 갖게 될 때 그 직무에 필요한 정체성으로서의 태도와 그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스킬과 그다음 직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얻는 방식들을 보통 역량 중심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이게 단순히 학계에서 도제식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역량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개인을 중심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학과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배움으로써 그 배운 지식과 정말 도달하고자 하는 지식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의 지식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 문화에 있어서도 이 연구 문화가 단순히 연구자끼리 친해지고 연구자끼리 위로하고 으쌰으쌰하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그 연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와의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수요받을 수 있는 기관들과의 연결,
그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는 대중이나 아니면 뭐 예비 연구자 당사자 등에 대한 연결 등을 통해서 정말 연구자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부여받고 더 나아가서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자원들이 연계되는 방식이 진짜 필요한 협력적 연구 문화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연구탐사대가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좀 변화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저희는 더 이상 이제 학술 논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션 지향형 연구를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신다면은 그걸 논문화하는 과정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그 연구의 포맷은 어떻게 될지를 직접 개발하고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계속 개발들을 해왔고 그 개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단순히 지식을 알려드리는 교육 과정의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같은 방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역량들의 자원을 연계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 과정들을 연계해드리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사회 문제 해결 연구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그런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에 대한 연구 문화들을 조성을 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 연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친해져야 되고 자주 모여야 되고 하는 커뮤니티가 되기보다는 내가 사회 문제 해결 연구자로서 나아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와가지고 함께 연결되고 그다음에 느슨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나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러분이 연구 계획서를 만들 수 있어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구 역량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필요한 연구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연구하실 수 있어요. 라는 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레슨런들을 바탕으로 이제 2025년부터 하반기에 연구 탐사대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연구 산책입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텐데요. 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학 산책과 이민지 파트너 대원님의 법학 산책과 그다음에 민경희 파트너 대원님의 철학 산책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연구 산책의 경우에는 사회 문제 해결 연구자분들께 초점을 맞추고 이분들이 성장하고 환기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는 연구 산책이라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학 관련된 교양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 세계관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 철학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저희가 연구 산책을 준비를 했고요. 8월 20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제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제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원전 부트캠프 9기 진행합니다. 네, 9월 1일부터 모집하고요. 저희 과감하게 12주에서 8주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남겼고 그다음에 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기초 훈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크게 3가지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심인 사회 문제에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발굴할지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 필요한 지식들을 어떻게 리스트업해서 자기만의 DIY 대학원을 만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제대로 익히셔서 연구하는 방법들을 아실 수 있도록 진행들을 해서 저희가 감히 이제 내세우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학술 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석사 수료 수준의 저희 걸 듣고 나면 석사 수료 수준의 연구 기초 역량을 습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럼 연구탐사대 전체는 무엇이냐라고 하게 됐을 때 정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수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사회 문제 해결은 이미 기연구자들과의 연결 아니면 연구자들끼리의 연구를 통해서 연구 문화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제별로 계속 함께 스터디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측면, 그다음에 실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연구 훈련들을 반복하는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실전형 연구 훈련 모듈들을 운영을 하고자 해서 그래서 실전 연구로 훈련할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연구 훈련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하반기 동안의 R&D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개발을 할 거고 그 모델 개발된 내용들을 저희가 내년 초에는 여러분께 프로그램 서비스로 공개를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문장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대학원 왜 가나? 연구탐사대 가면 되는데. 라는 얘기가 돼서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하실 분들은 대학원 안 가고 연구탐사대에서만 연구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되게 진지하게 역량 모델들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이 될 때 사회문제 해결형 지식과 지식 연구자들이 생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 항상 말씀드렸듯이 100개, 1000개의 사회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 각각의 진심인 분들이 연구 툴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